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잔여 백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다들 제로로 떠서 카톡 같은 곳에 맞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두 분 혹시 신청하거나 백신을 맞으셨거나? 저는 6월 11일을 신청했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아니 저도 잔여 백신 상황 여하에 따라서 제가 혹시 다른 분의 기회를 뺏는 거게 되면은 좀 주저할 텐데요. 최근에는 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다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나서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관점에서 먼저 나서도 되는데요. 그래서 추이를 보면서 기회가 된다면 사실은 백신을 빨리 맞아서 제가 어쨌든 또 다른 분들께 불편함을 드리는 분이 안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잔여 백신이니까 남 뺏는 건 아니고요. 정치는 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혹시 내 때문에 14일간 격리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그런 백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의미에서 국회의원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자라는 분위기에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예상한 대로 11월 달에는 모두가 70% 이상이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달성되기를 기대하고요. 자, 이틀째 P4D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회의를 우리 정부가 주최를 했다.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 목표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지만 이제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회의 개최 즈음에서 목표 상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요. 대한민국이 녹색 성장이나 기후변화 등 선도하는 조금 실질적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지속적인 관심에 어쨌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 분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거버넌스 체제에서 소통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화상으로 정상회의가 진행 중이잖아요. 조금 아쉬워요. 아쉽죠. 녹색혁명은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 우리가 4차 산업혁명도 선도국가로 나가서는 마당에서 녹색혁명도 마찬가지 형태다는 차원이고요. 다만 이번에 좀 아쉬운 것은 출발지가 평양 능라도 경기장을 노는 그런 거 굉장한 실수다. 이거는 외교적 수치고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독도 표기 문제가 논란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강력 규탄에 나섰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평창올림픽 때 일본 정부에서 강력 항의해서 우리가 빼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못 빼겠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일단은 외교부에서 일단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불과 3년 전 일입니다. 어찌되건 간에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평창올림픽 당시에 한반도기에서의 독도를 빼달라는 IOC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는 발맞춰 부응을 했었습니다. 국민 자존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희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주최국으로서의 나름의 노력을 했거든요. 일본의 이와 같은 태도도 물론이거니와 IOC의 달라진 입장들도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선 IOC가 중재자로서 적극 나서야 된다는 그런 변함이 없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또 실효적으로 우리가 영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토를 확실하고 다만 올림픽 정신에 보면은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평창올림픽 때 일본의 항의도 있었고 IOC 권고도 있었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IOC가 나서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도 좀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일본과의 관계에서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꼴대로 지금 꼬이고 있고 또 반일을 외치다 보니까 옛날에 그 2019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또
같은 2019년에 조국 수석도 전 수석도 죽창가 뭐 이런 게 나오고 사실 도쿄올림픽 그 성화봉송 지도에도 2019년도 이미 나왔습니다. 2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본의 항의는 받아들이고 IOC가 대한민국의 항의는 받아들이지 않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이거는 정부의 역량의 실패라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필요하니까 막 나와서 하는데 예. 외교부 아니라 대통령도 나서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일본에 한 3년 정도 공부를 해서 잘 압니다. 예. 일본 사람들은 강한 나라에는 비굴할 정도로 굉장히 합니다. 예. 그러나 약한 나라는 굉장히 셉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올림픽을 보이콧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강하게 나가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유연함도 필요하고 또 여러 측면에서의 국가의 역량들도 국제적 이제 인식도 역량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외교 일관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예. 문재인 정부는 원칙적 입장에서 과거차 청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쳇말로 하이키 로키 방식으로 미래지향적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협력을 강력하게 연대를 했는데요. 그런 외교 전선에 사실은 여야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많았죠. 위안부 문제라든지 우리 강기 중용 피해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서부장으로 대표되는 어떤 일본과의 어떤 경제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협력의 지점들은 분명하지만 단호해야 될 우리 정부의 자존심 부분 여야가 좀 공동으로 대응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제가 대로 우리 야당 의원님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단호하게 지금 여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청와대나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은 너무 하이로키, 로키는 빼버리고 그쪽 방향만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더 꼬였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강원 전략으로 다 해서 뭔가 당근과 채찍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건 아쉬운 걸 하고요. 앞으로는 힘을 합쳐서 어떤 형태든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야당은 보이콧까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면 저도 뭐 일본을 좀 아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그러지 않고서는 이 지도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면 우리가 할 때는 오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삭제를 해줬는데 이거 그대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외교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정 의원님, 네. 아까 박성준 의원이 말한 거 외교적으로 수완을 좀 발휘해야 된다. 능력이 모자란 거 아니냐. 그게 평창 올림픽도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지금 건도 문재인 정부니까 같은 논리면 어쨌든 이걸 해결 못하면 외교적으로 조금 무능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응당져야겠지만 여튼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국민적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 그래도 역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다른 목소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문제라든지 이제 풀어가야 될 영내의 인접국가로서 공이 함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민간 분야에서는 조금 협력을 계속 지속해 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과 국가의 명분에 관련된 일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야당 뭐 같은 목소리로 협조해 주시면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또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대의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의 대의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뭐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일본 대응 우리 야당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셨는데 제가 외통위 간사입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는 국외 감사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좀 아직까지도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게 실은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올림픽 개최 사항과 사실은 국감 일정하고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감도 주저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렇게 칭찬하셨던 일본인데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은 또 다른 변수고 전 세계적으로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일본을 칭찬합니까?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너무 비교를 하셨어요. 그 당시. 우리가 일반 언론에서
표현되는 거나 보도되는 걸 보면은 일본의 코로나 대응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실패 사례고 굉장히 못하고 예. 있고 그러니까. 미숙하다는 거 다 느끼고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하튼 서로 불과 얼마 협력해서 나갑시다. 전까지만 해도 예, 자, 이거 뭐 지역적인 문제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박성준 의원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해서 보이콧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물론 민주당 대권주자 일부도 보이콧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요. 뭐 선수들 문제도 있고 여러 그렇죠. 가지로. 뭐 이제 그 보이콧이란 얘기를 쉽게 정부 예. 입장에서 입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도 각오한다는 우리 정치권의 입장이라든지 국민 여론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면에 있어서 이 상황을 리드해가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정부의 입장과 이 정치권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 역할은 입장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예.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이것만 가지고 토론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논쟁거리가 있어요. 그 민주당에서 9월 추석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어디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대략적인 겁니까 지금? 대략적인 거긴 합니다.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예.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예. 우리가 통상 정부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추석이라는 큰 명절 또 설날이라는 큰 명절을 앞두고는 사실은 이제 전 집행이어야지 그 이후에 집행하진 않죠. 그럼요. 그걸 예, 기준으로는. 예. 그래서 뭐 추석 전 지급이 뭐 추석 후 지급이라든지 다른 선택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감당할 어떤 재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정 당국의 어떤 입장의 태도 변화를 이제 견인할 등등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새삼 나온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우리가 선별적 지급을 하던 당시에도 방역 상황 등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 이런 계획을 이미 밝혔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재정 여력과 관련해 가지고 또 점검한 결과들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쯤에는 경기 진작을 위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 입장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종선 그러니까 2020년 3월 예. 때 현금 살포로 재미를 좀 보더만은 예. 대선이 다가오니까 또 현금 살포 꺼낸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예. 이번 추경 규모를 한번 보면 지난 그 3월 달에 그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예.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했을 때 이번에는 또 손실보상법이 통과돼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지원까지 하면 한 30조 원까지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상당히 추석 전에 보내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상승 기조를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고요. 예.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것은 그 선거용 그 현금 살포 대선에 이것이 뭐 주 목적인 굉장히 크다는 것 차원하고 두 번째는 선거가 목적이면 내년 설에 지급하면 더 효과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면 좋겠네. 그때 또 지급하겠죠. 그때 또 지급합니까? 그래서 잠깐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원 말 끝나고 넘겼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내세우는 거 일부 또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거는 이런 쪽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그 세수가 한 19조 정도 늘었습니다. 예. 법인세라든지 부동산 주식 관련해서 이 세금 폭탄은 왕창에서 돈 걷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없는 사람 보편 지급해가지고 전체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하나의 선거 전략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우려의 어떤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어떤 경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차원이라면 진짜 어려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돈을 더 잘 번 분들로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무리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자, 반론해 주세요. 네,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선거 1년에 한 번꼴로 거의 있습니다. 의뢰 우리가 이제 기간마다 치르는 선거가 있는 반면에 또 보궐선거 등등까지 합하면 1년에 2번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가의 어떤 국민을 위한 모든 정책을 선거 기준은 선거 관점에서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예. 방금 이야기한 현금 살포라는 표현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께서 들으시면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욕적인 거 아닙니다. 국민은 살포라는 두 번 속지 이유에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현금을 살포한다고 한들
속지 않는 국민을 강하게 믿으신다면 현금 살포라는 그런 행위가 반복될 리 없겠죠. 예. 아니 재미를 보셨다는 표현까지 아까는 쓰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가가 응당해야 될, 특히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적 상황 아닙니까? 누구도 예측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재정을 아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요. 정말 곧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예. 수십 배가 되는 재정을 감당해야 되는 국가적 피해를 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예. 되려 효율적 견지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견지에서 지금에서의 확장 재정은 적극 검토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500조의 부채에서 지금 1000조로 늘어났습니다. 국가의 이 모든 부채는 우리 미래 자라나는 세대의 부담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그래도 지금 4차, 5차 재난지원금까지 어느 정도 나가는 이런 마당에 또다시 계속 검토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후세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건전성 차원에서 예. 조금이라도 아껴서 정말 우리가 건전하게 또 경기도 부양시키고 하여튼 해나가자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걱정을 전달하는 거죠. 예. 이재정은 부채에 대해서 반론하기 전에 제가 박 의원님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손실보상법 지급이랑 전국민 재난지원금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이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관계는 조금 다르다. 손실보상법 관련해서 진짜 그 손해보신 분들. 이거부터 먼저 해라. 예, 어려운 분들부터 먼저 해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부터 먼저 구하고 해야지 또다시 전 국민을 상대로 돈을 보편적인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선우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거는 조금 뒤에 해도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조금 뒤에 10월 11월 넘어가면 대통령 가까웠다고 또 뭐라 그러실 거잖아요. 아이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대통령 선 가까이 온다고요? 예. 그거는 이제 판단하는 시기가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한다면 예.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죠.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죠. 예, 예. 그러나 이 정부는 대통령 선거 전에 하려고 추석 때 주고 구정 때 주고 또 하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이 당신들의 돈은 아니지 않느냐. 예,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린 세금이다. 예. 아까 그럼 박 의원님이 지적한 부채 얘기 한마디 해주고 이거 해주세요. 예. 예.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연달아 할게요. 짧게. 예. 그러니까요. 이건 국민들의 돈입니다. 기재부의 국간에 쌓아놓을 돈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써야죠. 지금이 일상적 상황이라면 의원님 말씀 제가 다는 아니더라도 동의하겠습니다. 시기적인 조정도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전 국민 면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경제 고민도 같이 해야 되고 방역과 경제를 같이 잡고 가야 되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적재에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사실은 더 큰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국가 부채에 대한 지금 수치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걸 떠나서 국민에게 사실상 국가가 빚을 진다는 것은 사실상 가계 부채가 증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차원의 거시공제 차원에서의 예. 확장 재정의 문제와 통상적인 개인의 지갑에서의 부채가 증가되는 문제를 자꾸 혼돈해서 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방금 됐습니까? 국가 부채를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경제학의 전공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뭐 충분히 마무리하죠. 이 정도로. 예. 왜냐하면 지금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렇게 뜨거워서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준석 대 중진 대결이라고 하는데 일단 야권의 이런 모습 30대 중후반의 젊은 정치인이 보수 정당의 당대표 가능성이 될 게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민주당이 부럽기도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네, 뭐 부럽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예. 저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030의 열풍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 에너지를 당내에서 마련을 하고 있지 못한 것도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다만 이준석이라는 어떤 상징성들이 새로운 미래 세대 가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가. 소위 얘기하는 이대남의 열광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했지만 실제 MZ세대 2030이 갈등하고 있는 젠더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정이라고 얘기하지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경쟁을
굉장히 내다몬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등 조금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 여튼간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보궐선거 이제 보궐선거가 패배로 이끌어지면서 반성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고루한 방식의 반성이 이어졌고 사실 2030 의원들의 반성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역시도 드러내는 방식이나 당에서 소화하는 방식도 너무 구태하고 고루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 열풍 부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재보궐도 민주당은 경선 흥행 실패했는데 뭐 국민의힘은 성공했고. 예,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뭐 환영과 우려의 분위기는 있는데요. 예. 환영하는 분위기는 역사상 당대표 선거에서 이렇게 돌풍이 일어나는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예. 그다음에 그 당의 이미지도 이제 바뀌고 있다. 또 시대 흐름이 여러 가지 어떤 젊은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개념에 지금 세계 각국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이 먼저 부응했다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경험 부족에 과연 대선 전국을 잘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이준석 현상은 이준석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예. 당 전체의 어떤 조직 변화 바람과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굉장히 좋은 어떤 분위기를 평가를 저희들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 선거 결과가 이렇게 여론조사처럼 나올까요? 아니면은 뭐 조직표가 똘똘 뭉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차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는 50대 50이었습니다. 예. 그 당은 50%도 실제 책임당원의 그 프로테지를 못 채워서 일반 당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당원이 70%입니다. 그 70%는 28만 당원들한테 전부 메시지를 쏘아서 예. 그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 실제적인 책임 당원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변화 바람은 있는데 워낙 지금 그 어떤 이준석 바람이 세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변수는 조금 남았지만 어쨌든 바람이 너무 세니까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역시 중진 의원들의 단일화 뭐 이런 것도 일부 있지만 그거는 어떤 지역색이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지지의 어떤 지역이 다르고 또 어떤 중진들의 단일화에 대한 역풍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현상으로 봐서는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준석 씨가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두 분 만날 때는 결과가 나와 있겠죠. 좀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